K방산 놀랍다. 영업이익이 무려, 저는 여러분 방산 이야기만 하면요 그냥 순간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남북이 분단되고 사실 1960년대 1970년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우리보다 잘 죄송합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에는 진짜 우리는 보릿고개라고 해서 먹을 것도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요 경제혁명을 일으키죠 사실. 그래서 그 경제혁명이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으로 자리 잡았고요. 특히 말입니다. 한 분야만 예를 들어 자동차만 키운다든가 철강만 키운다든가 아니면 조선만 키운다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적어도 15개 분야의 제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가지고 계속 밀어붙인 거죠. 그 결과 대한민국은 산업화에 성공을 했고요. 그 산업화가 성공을 할 때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두환, 노태우 이 대통령들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아마 세계에서 놀랄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무기도 그만큼 잘 만들어냈고요. 또 가성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진 거예요. ADD라고 아시죠? 예, ADD라고. 국방과학연구원인가요? 이 ADD라는 이 무기를 개발하는 조직, 이 조직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강력한 조직이 되면서 무기가 잘 만들어졌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터지면서 유럽에 대한 위기감이 굉장히 커졌죠. 유럽에 대한 위기감이. 아니 언제든 러시아가 침투할 수 있겠는데 언제든 러시아가 과거 소련 때처럼 그냥 전투기 앞세워서 탱크 앞세워서 그냥 밀고 들어올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아니 우리도 무기체계 좀 갖추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기를 찾아봤습니다.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뭐 미국이 잘 만들죠. 독일이 잘 만듭니다. 프랑스도 잘 만듭니다. 그런데 가성비를 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게다가 납기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요. 그런데 동양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 작은 나라는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납기도 정확할 뿐만 아니라 탱크 한 대 가격이 독일산 레오파드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데도 가격은 싸다. 미국산도 마찬가지, 미국산보다도 싸다. 그러니 방산이 점점 유럽 여러 나라에 알려지면서 탱크든 자주포든 심지어 비행기든 여기에서 잠수함까지 이제 전 세계에 세일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불과 말입니다.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대한민국의 방산의 매출은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보십시오. 2023년 1조 3,350억 원의 영업이익이요. 2024년에는 2조 3,280억 원의 영업이익까지 늘었습니다. 1년 사이에 무려 74.4%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1조 3,350억 원이 9,930억 원이 늘어서 2조 3,280억 원이 됐거든요. 사실 말입니다.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만 하더라도 K방산 이게 이렇게까지 성장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기가 좋으니까 계속 대한민국에서 사가니까 이게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아마 2025년에는 영업이익이 더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도 예상을 합니다. 그만큼 놀라운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요. 한국 항공우주산업도 그렇고요. 현대로템도 그렇고요. LIG 넥스원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매출액이요? 매출액도 많이 늘었어요. 매출액도 여러분 2023년 대비 2024년에 9.7% 늘었습니다. 1조 8,591억 원이 늘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2023년 19조 743억 원이 2024년엔 20조죠. 20조 9,334억 원이 됐습니다. 그럼 2025년에 또 10%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23조, 24조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진짜 빠르게 성장하는 게 방산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방산이 대한민국 수출에 지금 큰 기둥이 돼가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말입니다. 각 기업별로 보면 어마어마한 성장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진짜 놀랍다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이 말입니다. 100.4% 늘었습니다. 예, 매출액은 10조 9,803억 원인데 영업이익은요 1조 3,852억 원입니다. 현대로템도요 매출액이 4조 2,519억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영업이익은 123% 늘었어요. 4,683억 원. 카이라고 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은요. 지금 3조 5,989억 원. 여기는 영업이익이 5.1% 늘어서 2,600억을 기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덜 늘었죠. LIG 넥스원은요. 2조 9,843억 원을 기록을 해서 2,145억 원 15.1%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한화나 현대로템의 성장은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말입니다. 현대로템은요. K1, K2 전차들 있죠. K1 전차. 이 전차들이 지금 탱크 말입니다. 탱크가 잘 팔렸다는 뜻이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정도 올라갔다는 것은 자주포가 또 잘 팔렸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진짜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도 말입니다. 이제 유럽 중심의 수출에서 중동 그리고 아시아 심지어 말입니다. 아시아 중에는 베트남 공산국에도 지금 수출하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이 무기 생산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잖아요. 그런데 미국에까지 지금 뭐 자주포든 아니면 경 좀 낮은 거죠. 경 공격기든 비행기까지도 수출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요. 참 옛날의 지도자들은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혼신의 힘을 다 들였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과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가 지도자들하고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현재 국가 지도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든 권력을 탈취해서 국민 세금 떨어먹자. 이게 지금 국가 지도자들의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문재인 정부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415조를 뿌렸어요. 나라 돈을. 다른 나라들 다른 정권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뿌렸습니다. 그렇게 뿌리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태양광 혜택 다 받아갖고 거기 운동권들 들어가서 엄청나게 혜택을 받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 과거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처럼 현재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진짜 대한민국은 얼마나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절대 말입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국민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러니 자기 권력을 갖는 게 최선이고 국가가 어떻게 되든 기업이 어떻게 되든 국민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진짜 충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게 더 충격이라는 뜻입니다.